AWS 핵심 서비스 입문 코스의 13번째 강의, AWS 클라우드워치 모니터링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의 핵심 개념과 실전 활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워치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기본 매트릭 확인, EC2 모니터링, 대시보드 생성, 알람 설정, 로그 관리, 그리고 실전 활용 사례와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클라우드워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클라우드워치란 무엇일까요? 클라우드워치는 AWS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이 속도와 연료, 엔진 온도를 보여주듯이 클라우드워치는 서버의 CPU, 메모리, 네트워크 상태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핵심 기능은 3가지입니다. 첫째,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1분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둘째, 자동화된 알람으로 CPU가 80%를 넘으면 즉시 알림을 보내며, 셋째, 통합 대시보드로 모든 AWS 리소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워치 매트릭 조회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토3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클라우드워치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getManic Statistics 메서드를 사용하여 최근 1시간 동안의 CPU 사용률을 조회합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어떤 AWS 서비스인지 지정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EC2를 선택했습니다. 맨닉네임은 구체적인 지표로 CPU 유틸라이제이션, 즉 CPU 사용률을 의미합니다. 더멘션즈는 필터 조건으로 특정 인스턴스 아이디의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피리어드는 데이터 집계 간격으로 300초, 즉 5분 단위로 설정했습니다. 스터티스틱스는 통계 유형으로 여기서는 평균값을 조회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해당 인스턴스의 평균 CPU 사용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서버에 직접 SSH로 접속해서 탑명령어를 입력해야 CPU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순간의 스냅샷만 볼 수 있었죠. 1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서버를 관리할 때였습니다. 수백 대의 서버가 있다면 일일이 접속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실수하기 쉬운 방법이었죠. 사용자가 사이트가 안 열린다고 신고하고 나서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클라우드워치의 핵심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통합 모니터링으로 EC2뿐만 아니라 RDS, 램더, ELB 등 거의 모든 AWS 서비스를 한 곳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보관 기능으로 최대 15개월까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여 용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 수집 기능으로 5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별도의 설정 없이도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기본 매트릭을 이해해 봅시다. 매트릭은 클라우드워치가 수집하는 측정 값입니다. 마치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듯이 서버도 핵심 매트릭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CPU 사용률로 정상 범위는 보통 30에서 70%입니다. 넷킨과 넷아웃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의미하며 갑자기 트래픽이 급증하면 디다스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리다프스와 디스크라이타프스는 디스크 읽기와 쓰기 작업 횟수로 데이터베이스 성능 분석에 중요합니다. 매트릭 목록을 조회하는 코드입니다. 클라우드워치 클라이언트의 리스트매닉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매트릭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면 특정 서비스의 매트릭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EC2 서비스의 CPU 유틸라이제이션 매트릭을 조회했습니다. for 루프를 통해 각 매트릭의 이름, 네임스페이스, 차원 정보를 출력합니다. 차원은 매트릭을 더 세밀하게 필터링하는 조건으로 특정 인스턴스 아이디를 지정하면 해당 인스턴스의 매트릭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와 차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매트릭을 분류하는 카테고리입니다. AWS/EC2는 EC2 인스턴스 관련 매트릭을, AWS/RDS는 데이터베이스 매트릭을,
AWS/램더는 서버리스 함수 매트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어서 원하는 매트릭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차원은 추가적인 필터 조건으로 인스턴스 아이디, 데이터베이스 네임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C2 모니터링 실전 기법입니다. 여러 EC2 인스턴스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실행 중인 모든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찾아서 각각의 CPU 사용률을 확인합니다. 평균값과 최대값을 함께 조회하여 순간적인 스파이크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간 성능을 비교하여 부하가 골고루 분산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스턴스만 CPU가 높다면 로드 밸런서 설정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EC2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EC2 클라이언트의 디스크라이브 인스턴시즈 메서드로 실행 중인 모든 인스턴스를 조회합니다. 필터즈를 사용하여 러닝 상태의 인스턴스만 필터링했습니다. 중지된 인스턴스는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 인스턴스를 순회하며 인스턴스 아이디를 가져오고 클라우드아치의 getManic statistics를 호출합니다. 스타티스틱스의 에브리지와 맥시멈을 함께 지정하여 평균값과 최대값을 동시에 조회합니다. 평균값만으로는 순간적인 CPU 스파이크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평균과 최대값을 출력합니다. 기본 모니터링과 상세 모니터링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아치는 두 가지 모니터링 수준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며 무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본 모니터링으로 충분합니다. 상세 모니터링은 1분 간격으로 수집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트래픽 변화가 급격한 서비스라면 상세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분이면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시보드로 한눈에 보는 방법입니다. 클라우드아치 대시보드는 여러 매트릭을 한 화면에 모아서 보여줍니다. 마치 항공 관제탑의 관제사가 수십 개 모니터로 모든 비행기를 추적하듯이 대시보드로 모든 서버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화면에 5개에서 7개의 핵심 매트릭을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팀원들과 URL을 공유하면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며 협업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자동 새로 고침되므로 별도의 업데이트 없이도 최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대시보어드 바디 객체의 위젯 배열을 정의합니다. 각 위젯은 하나의 차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위젯은 EC2 CPU 사용률 그래프입니다. 맨릭스 배열의 AWS/EC2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지정했습니다. Y-액시스를 0에서 100으로 고정하여 그래프 스케일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두 번째 위젯은 네트워크 트래픽 그래프입니다. 넷킨과 넷아웃을 한 그래프에 겹쳐서 표시합니다. 점 기호는 이전 매트릭과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트 대시보어드 메서드로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같은 이름의 대시보드가 있으면 업데이트됩니다. 대시보드 활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 개수를 유지하세요. 한 대시보드에 5개에서 7개의 핵심 매트릭만 배치합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배치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매트릭을 화면 왼쪽 위에 배치하세요.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색상 규칙을 정하세요. CPU는 빨간색, 메모리는 파란색, 네트워크는 초록색처럼 일관된 색상을 사용하면 한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람으로 자동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알람은 매트릭이 특정 임계값을 넘으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경고합니다. CPU가 80%를 넘거나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하면 이메일이나 SMS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들어 있어도 서버가 스스로 관리자에게 알려줍니다.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CPU 알람을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SNS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서버럴러츠라는 토픽을 생성합니다. SNS는 심펠 노터퍼케이션 서비스의 약자로 알림을 전송하는 AWS 서비스입니다. 토픽 ARN을 받아옵니다. 그 다음 서브스크라이브 메서드로 이메일 구독을 추가합니다. 프로토콜을 이메일로 지정하고 엔드포인트에 알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제 클라우드아치 알람을 생성합니다. 포트맨 이걸라움 메서드를 사용하며 얼라움 네임에 의미 있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컴패러선 아퍼레이터는 비교 연산자로 그레이터 댄 스레셜드는 임계값보다 클 때를 의미합니다. 이베류에이션 피리어즈를 2로 설정하여 이 번연속으로 조건을 만족해야 알람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일시적인 스파이크로 인한 오알람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스레셜드는 80으로 설정하여 CPU가 80%를 넘으면 알람이 발생합니다. 얼라움 액션즈에 SNS 토픽 ARN을 지정하여 알람 발생 시 이메일을 보냅니다. 알람 설정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적절한 임계값 설정이 중요합니다. 너무 낮으면 불필요한 알람이 많이 발생하고 너무 높으면 진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CPU는 일반적으로 80% 이상에서 알람을 설정합니다. 메모리는 85% 이상에서 경고합니다. 네트워크는 평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감지합니다. 실제 서비스의 정상 패턴을 먼저 파악한 후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 그룹으로 에러를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클라우드아치 로그즈는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여러 서버의 로그를 한 곳에 모아서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서버에 접속해서 로그 파일을 열어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클라우드아치 콘솔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모든 서버의 로그를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를 장기 보관하여 나중에 감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전 활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입니다. 쇼핑몰 서비스는 평소보다 트래픽이 10배 증가합니다. 클라우드아치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CPU 사용률을 확인합니다. 임계값에 도달하면 오토 스케일링이 자동으로 서버를 증설합니다. 세일이 끝나고 트래픽이 줄어들면 다시 서버를 축소하여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용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사례입니다. 금융 서비스에서는 디스크리다푸스와 디스크라이타푸스 매트릭을 주시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디스크 입출력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읽기와 쓰기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쿼리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인덱스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비효율적인 쿼리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클라우드아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쿼리 성능을 개선하고 인덱스 최적화 시점을 파악합니다. 모니터링 베스트 프랙티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모든 매트릭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CPU, 메모리, 네트워크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매트릭도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 시간 패턴을 파악하세요. 점심시간에 CPU가 높은 것은 정상입니다. 사용자가 많이 접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 CPU가 높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셋째,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대시보드를 체크하여 서버 상태를 파악합니다. 비용 최적화 팁을 알려드립니다. 클라우드아치 사용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 먼저 기본 모니터링으로 시작하세요. 5분 간격으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세 모니터링은 정말 필요한 인스턴스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합니다. 로그 보관 기간을 설정하여 오래된 로그는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합니다. 30일이나 90일 후 자동 삭제를 설정하면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서비스가 느려질 때 체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클라우드아치 대시보드에서 전체 상황을 파악합니다. CPU, 메모리, 네트워크 중 어느 것이 병목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알람 히스토리를 확인합니다. 최근에 어떤 알람이 발생했는지 체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클라우드와치 로그즈에서 에러 메시지를 검색합니다. 키워드로 검색하여 근본 원인을 찾습니다.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하면 대부분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AWS 클라우드와치 모니터링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클라우드와치를 활용하면 서버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클라우드와치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